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영어 24번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24번은 문제가 뭐죠? 바로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24번은 제목을 찾으라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 대입파악 문제인데 이 24번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주제 문제 풀 때 유의할 점 적혀 있는 건 2025학년도 24번뿐만 아니라 모든 모의고사나 수능 영어 풀 때 24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4번뿐만 아니라 수능 영어 자체가 지문에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죠. 수능 영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지문의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 주제를 파악해야 그 글의 흐름이 느껴지고 그래서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이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글을 빠르게 읽는 것도 되게 힘들죠. 글을 한 줄 한 줄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를 한 번에 파악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제를 파악하려면 지문의 요지를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요약이 한 번에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순간적으로 하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소재와 진수를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재는 그 글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소재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담긴 진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필자가 그 소재에 대해서 나는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진술 부분을 확실하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면서 소재와 진술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1번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자세는 이 진술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 톤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필자가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만을 잡아도 선지에서 많은 걸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소재와 진술을 잡기, 그리고 그 진술에서는 톤을 잡기. 이 세 가지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꼭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재와 진술을 잡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봐야 되는지도 같이 볼 건데 자, 여기서 익숙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부분도 같이 합해서 다시 반복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익숙한 부분은 그랬지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전 강의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했어요. 어떻게? 소재는 동그라미를 치고 진술은 밑줄로 표시를 하자. 그래야 눈으로만 보지 않고 손으로 표시를 하면서 주제 파악에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손으로 소재는 동그라미, 진술은 밑줄 치는 걸로 약속을 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죠. 뭐예요? 명사보다 형용사랑 부사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오답 선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명사에 집중하는 특징을 이용해요. 자,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보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보고 오시고요. 중요한 건 형용사랑 부사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 때도 다시 적용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소재 그리고 진술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은 힘을 빼고 읽는다. 힘을 어느 부분에 뺀다고요? 소재와 진술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연관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거는 강의할 때마다 지문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자, 이번 지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들 이 표현 많이 봤을 거예요. 주어가 있고 not A but B라는 표현 많이 봤죠? 자, 그러면 not A but B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A가 아니고 B다니까 B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지문을 보고 있어요. 그 지문을 볼 때
주어 not A but B라는 표현이 나오면 not A 부분은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A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뒤에 있는 B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는 B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소재는 진술이다 라고 표현이 많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A를 어렵게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B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not A 부분은 힘을 빼고 있는다 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다음 봅시다. Today, recently, now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이게 다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제를 생각했을 때 현재가 아니라 과거도 있죠. 그러면 과거 얘기가 나오면 힘을 주고 읽어야 될까요? 빼고 읽어야 될까요? 뭐 했다라는 식으로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동사들이. 그러면 힘을 빼고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이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문을 보면 과거에는 이랬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now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현재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힘을 주고 읽어야 돼요? 빼고 읽어야 돼요? 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now 뒷부분부터 힘을 줘야겠죠. 왜? 우리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과거는 지난 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나타내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4번이랑 연결을 지어볼게요. 과거 중에서도 역사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역사는 그냥 일반적인 과거와 달라요.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제에 상관없이 집중을 해야 되고 지문에서 history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 유의하면서 2025학년도 수능영어 2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죠. 역시 대입파악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소재와 진술을 파악을 해야 된다. 소재를 파악했으면 그 소재를 놓지 않고 쥐고 있으면서 필자가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진술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진술에 대한 필자의 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럼 그 자세들 생각하면서 첫 문장부터 볼게요. The selfie resonates not because it is new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 the selfie 나왔어요. the selfie, 소재라는 거 감 오시죠? 아, 이 글은 셀카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selfie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resonates라고 돼 있습니다. 자, resonates는 뜻이 뭐예요? 주석에 달려있죠. 공명하다라고 돼 있어요. 공명하다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셀카는 중요하다 라고 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sonates 진술 맞죠? 그래서 밑줄 그은 건데 자, 필자는 셀피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톤이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필자는 셀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not A but B 나오고 있죠. 그러면 not A 부분 어떻게 힘 빼고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쓱 읽고 중요한 건 우린 뭐다? but 뒤에 있는 부분이다. 그럼 but 뒤에 있는 부분은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Because it expresses, develops, expands, and intensifies the long history of the self-portrait. 셀피가 왜 중요한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건 뭐예요? 셀피 말하는 거예요. 셀피는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다 라는 동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동사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를 강화시키는지 목적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어에 집중해 봅니다. 뭐를? The long history of the self-portrait. 자화상의 긴 역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화상의 긴 역사를 강화시킨다. 이 부분도 필자의 진술이 되겠죠. 왜?
resonate라는 진술과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history라는 역사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엔 셀카는 자화상의 긴 역사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중요하다. 라는 게 바로 필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필자의 주장이 바로 글의 주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논지인 거고 사실 밑에 부분은 다 논거가 되겠습니다. 필자가 처음에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글의 주제가 나오기보단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빼면서 읽어도 돼요. 왜? 우리는 글의 주제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그냥 힘을 빼면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 뒤에는 보면 자화상의 얘기가 나왔죠. 자, 우리의 소재는 뭐였어요? 셀피였죠. 셀피라는 소재를 꽉 잡고 가야 돼요. 근데 보면 자화상 얘기가 나오니까 필자가 왜 자화상이랑 셀피를 연결시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화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지위를 묘사하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가볍게 읽으면 되고 In this sense, 그런 관점에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우리가 이미지로 부르는 것은 하면서 지금 대시가 나왔죠. 자, 대시 나왔을 때는 힘을 완전히 빼고 읽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대시는 결국에 이미지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지라는 말로 받아들여졌으면 그냥 가볍게 읽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필자는 다른 이미지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르면 다르구나, 같으면 같구나 생각을 하면서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self-portrait가 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셀피 나왔는데 이 자화상이랑 셀피를 비교하기 위해서 셀피를 말하는 거예요. 셀피는 묘사해요. 뭐를? The drama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of ourselves in tension. 드라마를 묘사해요. 어디의 드라마? 우리 일상 행위의 드라마인데 긴장감에 있는 일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감을 우리는 내적인 감정과 같이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은 우리가 표현됐으면 좋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방금 이 글이 되게 길었는데 이 긴 글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표시된 감정들을 묘사하는 게 셀피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s expansion. 자, 다시 self-portrait, 자화상 얘기 나왔습니다. 자화상 얘기 나왔으면 어떻게 힘을 빼고 쭉 읽는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읽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보면 뭐 나왔어요? Today 나왔죠, today. Today는 현재 얘기니까 어떻게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현재의 누구? Young Urban Networked Majority. 어리고 도시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다수는 has reworked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다시 바꿔놨어요. 뭐를요?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자화상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왜? To make the selfie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뭐 하기 위해서? 셀피, 셀카를 첫 번째 시각적인 상징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자, 이 마지막 문장, today로 시작한 마지막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거 느껴지시죠?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주제였던 겁니다. 셀피는 자화상의 긴 역사를 강화시킨다. 오늘날에도 자화상의 역사를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꿔놨고 바꾼 이유는 셀피를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시각적 상징물로 만들기 위해서 바꿨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잡은 소재와 진술로 필자의 논지가 잡히면서 사실 그 첫 문장으로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Are selfies just a temporary trend in art history?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대충 보면 셀피 나오고 트렌드 나오고 art history 나왔어요. 이거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 그 친구는 뭐 한 거예요? 명사에 집중한 거죠.
글에 있는 명사와 보기에 있는 명사만 집중해서 매칭을 시키면 오답을 답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다? temporary 같은 형용사나 just 같은 부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selfie를 어떻게 봤어요? 긍정적인 걸로 봤죠. 근데 단지라는 뜻을 가진 부사와 temporary, 잠깐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는 모두 뭐예요? 부정톤이죠. 그래서 selfie를 부정톤의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랑 완전히 반대니까 답이 안 되겠고, 자, 2번 볼게요. Fantasy or reality. Your selfie is not the real you. 자, 여기서도 not the real you 라고 하고 있으니까 셀피를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2번은 답이 아니고, 3번 소재 셀피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The symbol of self-oriented global culture. 자, 여기서도 symbol이랑 global culture만 보면 이거 그래서 뭔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self-oriented라는 부정어죠. 그래서 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4번 the end of self-portraits. How selfies are taking over. 자, 4번은 해석을 해보면 자화상의 끝. 셀피가 그걸 어떻게 taking over, 가져가고 있는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단 이것도 마이너스 톤인 거 아시겠죠? taking over 자체도 마이너스 느낌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Long history of the self-portrait을 selfie는 어떻게 해요? intensifies, 강화한다고 했어요. 강화하고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end of the self-portrait라고 하면서 자화상을 끝내고 그거를 셀피가 건네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 글의 주제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자화상이 있는데 그걸 셀피가 가져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필자의 주장은 뭐다? intensifies. 오히려 자화상의 세상을 셀피가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니까 4번과 다른 답이죠.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Selfies 소재는 the latest innovation, 최신의 혁신인 거예요. 뭐에? In representing ourselves. 우리를 표현하는 최신 혁신이다. 자, 최신 혁신 이거 긍정톤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입화학은 플러스 톤, 마이너스 톤, 필자의 톤을 잡는 것 자체로 보기에서 여러 선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에 대한 진수를 잡을 때 꼭 필자가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강의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재와 진수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소재와 진수를 확실하게 잡으면 주제 파악이 되는데 진수를 잡을 때는 필자가 그 소재에 대해서 긍정톤으로 말하고 있는지 부정톤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소재는 동그라미를 치고 진술은 밑줄을 치면서 표시를 해야 되고 글을 읽을 때와 보기를 볼 때 명사보다 형용사나 부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재, 진술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은 힘을 빼고 읽어야 되는데 과거 시제가 나오면 힘을 빼고 not A but B 표현에서 not A 부분은 힘을 빼고 읽어야 된다. today, recently, now 같이 현재를 나타내는 말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역사는 그 자체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역사 부분이 나와도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영어 24번을 풀면서 대입화학 문제도 어떻게 풀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는데 꼭 복습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